제 수업의 95%는 농담과 뻥이어서 왜 자꾸 이 사람만 캐스팅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단 미남이 되셔야죠. 아이들은 좀 무서워. 이게 뭐지? 연예인들이 이런 삶인가? 막 봤지? 막 이런 거. 아, 어떻게 이게 나왔네? 막. 제가 밖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신념이 있다기보다 제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에 대해서 일이 많아지면 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를 찾을 때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깊이 연구 안 해도 얼추 할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아웃풋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은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들어온 작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자, 뭐 이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어떤 작품에 살짝 소홀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주의하자 막 이런 거.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건 아닌데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조금씩 무너져서 한 몇 년 지나면은 저는 뭘 해도 똑같아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위협이나 이런 걸 느껴서 그렇다고 너무 잘한다고 갑자기 또 빵 뜨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니고 워낙 대사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본 대사보다 소음 대사를 더 오래 녹음했어요. 녹음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극장을 가서 무대 인사를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왕국 할 때도 막 크게 하긴 했었는데 그래봤자 뭐 한두 번인데 여기는 막 아예 무대 인사만 하러 토요일에 코엑스 갔다가 왕십리 갔다가 막 쫙 짜서 이랬던 경험이었죠. 야, 이게 뭐지? 연예인들이 이런 삶인가? 막 의전 차량 타고 다니고 막 되게 연예인 같은 기분을 살짝 아주 조금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스토리. 큰 아이가 여자인데 이제 귀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코스프레 막 사달라면서 사주고 막, 물론 이제 랭고쿠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 다른 캐릭터 좋아했는데 하게 됐다고 했더니 딸이 막 아빠가 그걸 왜 하냐고. 아니 아빠가 야 아빠한테 어울리니까 이제 PD님이 해서 한 거야. 그래서 더빙 된 걸 보고 나서 좀 뭐 괜찮네 이렇게 얘기는 해주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랭고쿠는 멋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제 수업의 95%는 농담과 뻥이어서 그 나머지 5%가 포인트인데 그거를 찾는 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연기적으로는 양분 먹는 거 제 생각은 지금은 자라나는 단계고 하니까 양분을 많이 먹어야 성우가 된 다음에 이제 뭔가 열매를 맺는다 칠 때 좋은 열매를 풍성히 잎사귀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매를 막 맺기보다는 지금은 막 양분 먹이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이나 발성 막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의외로 그걸 답답해하지 않고 터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급반 이제 올 정도면은 이제 성장이 더디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 양분이 잘 들어가면은 또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혜정 성우님이 저 전속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전속 기간에 양분을 많이 먹어야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부터 이제 초급반 학생들도 연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정말 핵심적인 거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두고 공부하시면 금방 늘고 결국에는 발음 발성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발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더 잘하고 싶은데 발성이 딸려서 못 가고 발음 때문에 호로록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한번 안 씹히려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벌리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긴 한데 특히 예체능 이쪽 분야는 무조건 좀 답답하시더라도 발음 발성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깜짝 놀랄 만큼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기보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처음에 프리랜서 됐을 때 떠오르는 샛별 이런 곡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말을 잘하는 애 말고 계속 잘할 것 같은 애 이런 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잘하십니다 보다 뭘 해도 이번보다 다음이 더 잘할 것 같고 이런 거 기본에 충실하면은 똑같이 시작해서 지금은 저 애가 나보다 뭐 더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1년 뒤,
2년 뒤를 내다봤을 때 무조건 달라지거든요. 연기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무조건 더 잘하게 돼 있어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미남이 되셔야죠.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맞고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인드고 그거가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냥 딱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소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말이 장단음을 잘 살려야 되게 멋지게 들리는 말이에요. 장단음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흡. 이 호흡이 이제 뭐 이런 호흡이 아니고 내 말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박진영 씨가 말하는 뭐 공기반, 뭐 소리반 이런 것처럼 우리 애니메이션 많이 하니까 신뢰감보다는 경쾌함이나 잘 들리는 전달력 이런 쪽이 아무래도 아동용 특히 애니메이션 많아서 단어의 소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인공들은 이 안에서도 소리와 이게 호흡이 절묘하게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발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장단음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발성. 그거 두 개만 해도 많은 부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한자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전화할 때 그 전은 그 전기할 때 그 전자가 다 그 전자라서 전기, 전화, 전자 그런 건 다 장음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고 주인공 연기도 그렇고 나레이션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다 우리말은 무조건 그게 잘 살아야 좀 멋지게 들리는 건 무조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온전히 배웠다기보다 원래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그 타이밍에 잘 맞게 제가 가르칠 때 이제 합격을 한 친구들이 KBS의 뭐 이영기라는 친구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원래 잘하는 친구고 그리고 이제 류지아라고 그 친구도 오래 공부하고 여기저기 하다가 저랑 한 1년, 2년 했나 하다가 이제 그 두 명이 있죠. 네, 들어봤습니다. 엄청나요. 네. 홍보를 왜 이렇게? 마지막에 붙을 때 장민혁 선배님한테 배우고 있었어요. 자, 성우 장민혁이 코치한 성우 공부의 키워드는 뭐였나요? 호흡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호흡. 예, 그러니까 발성 위치에 대한 얘기랑 호흡을 어떤 식으로 대사에 싣는 건지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펀스쿨에 이제 새로 강의를 오픈하셨기 때문에 펀스쿨에 등록하시면 고급 A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불의 호흡 제 9번 막 이런 거 저희 반 거쳐간 친구들은 다 아는데 그 호흡 이름을 지었어요. 넘버 9이라고. 그 넘버 9을 쓰면 이제 복식 호흡을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어가 있으면 휴대폰 하면 제가 휴대폰이 얼마야 할 때 휴대폰이랑 얼마야가 이제 단어가 이제 요걸 강조한다. 그러면 소리로 휴대폰이 얼마야 하지 않고 그 안에 호흡을 치를 때 그 호흡을 넘버 9이라고 부르는 되게 복식 호흡이죠. 복식 호흡을 거기 써라 이런 건데 응가할 때 그 응가 그 포인트를 그 단어에다 넣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응가 얘기하니까 더러우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 응가할 때 그 느낌인데 안 하는 척 하는 거 그런 거 휴대폰이 얼마야 했을 때 누가 너 응가하냐? 그러면 이제 아닌 척 해야 되니까 배는 응가 나오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이 얼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실어라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옆으로 쫙 바를 그렸을 때 0부터 100이면은 처음에는 이 힘을 줄 때 한 80 정도로 우리가 그 힘을 준다 그러면 이게 단련이 안 돼 있으면 뭐 20, 30에서 50의 힘을 주고 가겠지만 이게 매번 단련이 되면 이게 내 기본 텐션이 한 60, 70 가면은 10 정도만 힘을 줘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단련이 평소에 많이 돼 있으면 덜 힘든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많이 섞어나는 게 사실은 이제 대사의 호흡량을 좀 넣어서 안녕 말고 한형처럼 한형 해서 저희는 연습할 때 잘 안 되면은 대사를 다 히읗을 넣어서 해보라고 그래요. 한형. 근데 이것도 한형이 아니고 여기서 아까 말한 100% 호흡으로 한형 되면은 조금 빼서 90% 한형 되면은 80 한형 70 한형 60 안녕 50 안녕 해서 점점 0으로 안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응가할 때처럼 넘버 9을 숨을 줘서 계속 연습을 해서 호흡량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다. 그것도 장르에 따라서 광고 같은 것도 옛날 광고 우루사 이런 거는 그 호흡보다는 전달이 중요하니까 호흡을 빼고 우루사인데 요즘 광고는 뭐 이거 먹어라 나는다가 아니고 이거 괜찮은데 어때 이런 광고 많으니까 호흡을 많이 넣어서 우루사 뭐 우루사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호흡을 넣어서 하는 그런 거 장르에 따라서 성우들 다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장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호흡량의 대사들을 해야 된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는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쫙 읽으면 절대 안 되고 이 책을 한 권을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짧은 단락일지라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다음에 정확히 읽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읽으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면 안 되고 내가 아니까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지 해서 만약에 똑같은 단락을 여러 번 이거를 그럼 다른 목적을 두고 제품이다 그러면 이거를 좋은 방향성을 두고 전달해 주고 마음을 이번에는 좀 별로인 것처럼 마음을 먹고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독하기보다 제대로 정독을 하되 잘 읽어주는 거. 양보다는 질이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이제 봤지? 막 이런 거. 아, 어떻게 이게 나왔네? 막 어쨌든 제가 했던 게 나오면 시험 감독관들이 그걸 일단 좋게 봤다는 거고 그래서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 작품이 나오면 또 좋은 게 그 PD님의 성향을 아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의 원하는 연출 방향이랄까. 근데 그분이 좀 팀장급이다. 이번에 키를 잡고 있는 분이다.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나의 이런 부분을 좋아했던 것 같다. 이런 연출을 선호하더라. 이런 것들도 알게 돼서 아마 다른 작품이 나왔으면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 작품에서 이 부분을 냈다는 거는 뭔가 목적이 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갈 때 많이 푸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런데 저는 발음 좋게 하려고 온몸을 막 이렇게 계속 주무르고 제 몸을 많이 이완시키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안 일어나고 손을 계속 주물러요, 제가. 계속 귀도 만지고 막 주무르고 발도 온몸을 주무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일하러 갈 때도 누가 보면은 되게 창피할 정도로 이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막 가게야 거기에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되면 저도 자신감 생기고 발음이 잘 되고 했을 때 되게 리드미컬하게 연기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물리적으로 제 몸을 좀 푸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액형은 뭐 같아요? O형 아니면 A형 같은데. A형입니다. 네. 사람들이 O형 같다고 말을 하죠. 지금은 이제 MBTI 시대지만 옛날에는 혈액형 시대였을 때는 너 O형 같은데라고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A형이고요. MBTI는 ENFP예요. P가 100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좀 J 성향인데 결혼하고 그분하고 살면서 저의 모든 계획은 계획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계획 없이 살자 해서 더 좀 극단적이에요. 다 E도 완전 E고 N도 완전 N이고 F도 많이 중간이 없어요. 거의 끝으로 다 이렇게. 이미지만 봤을 때는 점잖고 막 그럴 것 되게 같은데 계획적이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호산 성우가 맨날 이 형이 주인공 할 때가 제일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자꾸 이 사람만 캐스팅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보 막 멍청이 얼간이 막 이런 건데 왜 자꾸 그래서 나도 몰라. 저는 말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호흡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짧은 호흡 이런 것들이 더 어렵고 짧은 대사 이런 게 더 어렵지 차라리 길게 막 그냥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초급 정도. 네. 기초나 초급 정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기본만 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이런 걸 이렇게 맛을 좀 보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친구들이 막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항상 가는 곳마다 넌 참 잘할 것 같다 잘한다 이런 누구한테 배웠니? 막 그런 그 욕심이랄까? 언더독이라고 그러죠. 밑에 애들이 치고 막 뭐지 얘네들은? 이런 거 막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제자 여러분, 후배 여러분, 성우를 지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냉정히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막연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연기하지 않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도 내 삶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의 삶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안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소중하니까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성우 장민혁이었습니다. 안녕.